안녕하세요. 정도전의 삼봉집입니다. 지은이 정도전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누가 가장 많이 기여했는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 사람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가 체제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 한 명만을 꼽으라면 정도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전은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던 1342년 충해왕 3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시 양심적인 관리로 인정받던 정운경이었으며 어머니는 우연의 딸이었다. 정도전은 아버지가 이곡과 친했기 때문에 15세에 이곡의 아들 이색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다. 이색의 문화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재현으로부터 이곡, 이색으로 이어지는 고려 말 당시 최고 수준의 성리학 학통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정몽주, 박의중, 윤소종, 이존호, 이승인 등 이후 고려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었다. 1383년 5왕 9년 내 정도전은 함주로 이성계를 찾아갔다. 당시 이성계는 왜구들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하면서 떠오르는 장군이었으나 고려 중앙정부와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인물이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선택해 찾아간 것은 고려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정리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9년 뒤 역성혁명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조선 왕조가 개국되자 정도전은 개국 1등 공신에 책봉되었고 문화, 실황, 찬성사 등의 요직을 맡았다. 1396년 태조 5년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표면상 명나라에 보낸 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문제였지만 명나라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명과 조선의 관계 설정 문제가 내재해 있었다. 정도전은 명나라에 의해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그는 병을 이유로 현직에서 물러났고 요동정벌 계획을 더욱 국채화하고 이를 태조에게 건의했다. 다음 해 정도전은 정계에 복귀하여 동북면 일대에 성곽을 순찰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1398년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의 와중에 이방원 일파에게 살해당했다. 그의 시입니다. 오원고시. 뜰 앞에 국화. 뜰 앞에 향기 나는 국화가 있는데 묻 풀 속에 가려져 있구나. 봄을 만나 각기 아름다움을 다투니 누가 외로운 떨기 다시 생각할까. 어느덧 서린 눈 내리는 가을이라 쓸쓸하고 슬픈 바람이 많아서 온갖 삶을 모두 다 시들고 병들었는데 아름다운 빛 홀로 싱싱하도다. 따려고 하다 차마 따지 못하고 배회하며 속으로만 느껴보네. 항상 두렵구나. 눈바람이 와 저 묻 풀들과 함께 다시 시들 것 같으니. 병을 앓는 가운데 삼봉의 옛집을 생각하며 나는 오래도록 낫지 않는 병이 있어 항상 더위를 두려워합니다. 더구나 수레와 말의 먼지 속에서 의관을 입고 있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숨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기 때문에 5월에조차 낫지 않습니다. 그립습니다. 삼봉의 구름과 옛 친구가 그 산마루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 검은 고를 타며 귀거래사 편으로 끝을 맺는 것이. 맑은 바람 무성한 숲을 뒤흔드니 전해진 음향 어찌 그리 시원하던지 나의 오랜 여행을 물어보면서 어느 때 돌아올 것이냐고 합니다. 산신령이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바위와 골짜기는 나를 기다리며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나는 옛 친구의 뜻을 느끼며 거의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가 너무 소중하므로 병이 들었음에도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대궐문은 9겹이라 깊고 깊어서 부르짖고자 해도 헛되이 얼마 나가지 못합니다. 삼봉은 아득하니 어느 곳일까요? 보이는 곳은 다만 구름과 연기뿐입니다. 7원 7구 단오날의 감회. 시골에 농사 짓는 늙은이들 술을 자주 권하면서 오늘이 바로 좋은 날이라고 이른다네. 쓰러질 때까지 취해 띠로 만든 집 처마 아래 누웠으니 홀로 깨어 실을 읊조리고 있는 못가에 사는 사람에게 또다시 부끄럽구나. 한식. 나그네 길가는 중에 한식 청명을 보내니 한 번은 이슬비라면 한 번은 바람이구나. 옛 동산의 꽃다운 풀은 이제 푸르기 시작할 터인데 말리나 멀리 있는 사람 요동에서 배회하고 있구나. 오원율시 촌거직사. 띠로 지붕인 몇 칸의 집이 그윽하고 외져서 티끌조차 없다네. 나직이니 길 보는 것이 게을러지고 바람 맑으니 자주 두건 벗어 이마를 드러낸다네. 푸른 산은 언제나 문에 들어와 있고 밝은 달은 밤이면 이웃이 된다네. 우연히 이곳에서 번뇌를 잊었음이지 본디 세상 사람 피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오. 산중. 산중에서 병들었다 일어나니 어린아이가 얼굴이 수척해졌다고 하네. 밭농사 배워 몸소 약초 가꾸고 집 옮겨와 손수, 소나무를 심었다네. 저물녘 종소리 나는 저 절은 어디에 있는가? 들불은 숲 너머 방앗간에서 나는 것. 숨어 사는 맛을 알게 되어서 여러 해 동안 온갖 일에 게으름 피운다오. 산중 두 번째. 퇴락한 나의 터전은 삼봉 아래라. 돌아오니 소나무 개수나무에 가을 깃들었도다. 집안의 가난함 병 고치는 것 방해하지만 마음의 고요함 근심 잊게 하는구나. 대나무 지키려고 길 멀리 돌려서 내고 산이 자랑스러워 작은 정자 만들었도다. 이웃절에 스님 찾아와 글자 물으니 해가 다 지도록 머물러 있게 했다네. 가을 장마. 가을 장마에 사람 절로 끊어지니 살인문 일찍 열지 않았도다. 울타리엔 붉은 잎 쌓이고 뜰 안에는 푸른 잎이 자랐구나. 새들도 추워 서로 맞대어 자고 기러기도 멀리 날아오느라 젖었구나. 적막하고 슬프구나. 나의 길이여. 오로지 술에 빠져 지낼 뿐이로다. 집을 옮김. 5년 동안 3번이나 집을 옮겼는데 금년에 또 거처를 옮기게 되었네. 들은 넓고 둥근데 띨집은 자그맣고 산은 길게 연결되어 있으나 큰 나무 성글구나. 밭을 가는 사람과 서로 성씨 물어보며 인사하건만 오랜 벗은 편지조차 끊어버렸네. 하늘과 땅이 능히 나를 받아들이니 바람 부는 대로 맡겨두리라. 삼봉집은 정도전이 살아생전에 지은 많은 작품들을 엮어 만든 책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조선 경국전 읽어드릴게요. 조선 경국전 상. 보위를 바르게 함. 쥐역의 성인의 가장 큰 보배는 위요.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덕은 삶이니 무엇으로써 위를 지킬 것인가. 어질미다 라고 했습니다. 천자는 천하가 받들어 모심을 누리고 재우는 국경 안에서 받들어 모심을 누리니 모두 부귀가 지극한 존재들입니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바치고 호걸들은 자신의 힘을 바치며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 각기 자신의 일에 복무하되 오직 임금의 명령에만 따를 뿐이니 이는 임금이 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가 가장 큰 보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만물에 대해 났고 기름에서 한결같이 할 뿐입니다. 대체로 일원의 기운이 서로 막힘이 없이 돌아다니는데 만물의 태어남은 모두 이 기운을 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며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아 제각각의 형태를 가지며 제각각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본심을 삼는다고 했으니 이른바 만물을 생성시키는 마음이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덕이 됩니다. 임금의 주인은 높다면 높고 귀하다면 귀합니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만민은 지극히 많으니 한 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대체로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땅에 사는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써 위협할 수 없으며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복종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떠나갑니다. 떠나가거나 쫓아오는 간격은 털끝만큼의 차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서 구차하게 얻는다는 것이 아니며 도리를 어기고 명예를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오직 어질무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성시키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아 다른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시행하여 천하 사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기뻐서 임금을 부모처럼 우러르게 한다면 오래도록 편안함과 부유함, 존귀함과 영화로움이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위급하여 망하게 되나 전복되거나 추락할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위를 지키는 것을 어질므로써 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서 신속하게 보위를 바르게 하셨으며 너그럽고 착한 마음의 완전함이 어질미라는 것과 사랑은 바로 어질미 일으킨 바임을 아셨습니다. 이에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어질물 본받으며 자신의 사랑을 미루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셨으니 어질매의 본체가 확립되고 어질매 쓰임이 행해진 것입니다. 아, 그 보위를 보유하여 천만대까지 전해질 것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명칭. 우리나라는 그 명칭이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고 한 것이 셋이니 단군, 기자, 위만입니다.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이어 신라라 일컬었으며 온조가 앞서 백제라고 일컬었고 견훤도 뒤에 백제라고 일컬었습니다. 또 고주몽이 고구려라고 일컬었으며 궁예는 후고려라고 일컬었고 왕씨가 궁예를 대신하여 그대로 고려라는 명칭을 이어받았습니다. 모두 한 귀퉁이를 몰래 차지하고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나라 이름을 세우고 서로 침략했으니 비록 나라라고 일컬은 바가 있으나 어찌 취할 바가 있겠습니까? 오직 기자만이
주나라 모왕의 명령을 받아 조선 후에 봉해졌습니다. 지금 천자가 생각하건대 조선이란 호칭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 이름을 본받아 사용하고 하늘을 본받아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영원히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명했습니다. 대체로 주나라 모왕이 기자에게 명령한 것으로서 전하에게 명한 것이니 이름이 이미 바르고 말이 이미 순조롭게 된 것입니다. 기자는 모왕에게 흥범에 대해 설명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8조의 가르침을 지어서 나라 안에서 이를 시행하니 정치와 교화가 매우 융성하게 시행되었고 풍속은 지극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이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온 천하와 후세에 이와 같이 알려진 것입니다. 지금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호칭을 이미 계승했으니 기자의 선정 또한 마땅히 강구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나라 천자의 덕망도 주나라 무왕에 비해 부끄러운 바가 없는데 전하의 덕망 또한 어찌 기자에 비해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장차 흥범의 학문과 8조의 가르침이 오늘날에 다시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자가 내가 동쪽의 주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공자가 어찌 우리를 속였겠습니까? 돈과 곡식. 돈과 곡식은 대체로 국가의 상비품이며 백성의 목숨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백성들한테 거두는데 일정한 규칙이 없고 이를 쓰는데 일정한 법이 없으면 함부로 거두는 것이 많아져 백성들의 생활이 괴로워지고 낭비가 커져 국가의 재정이 고갈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공은 주례를 지어서 사도는 돈과 곡식의 수입을 맞게 하여 그 수량을 상세하게 알도록 했고 총재는 그 지출하는 명령을 맞게 하여 헛되게 낭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여 3년마다 1년간의 저축이 있게 했으므로 30년간을 통틀어 계산하면 9년간의 저축이 있게 되니 비록 기근이나 전쟁에 변고가 있더라도 근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한나라에서는 대사농이 이를 맡게 했고 당나라는 탁지사가 맡게 했으니 백성에게 거두는 조세나 조은의 수량, 진상, 제사, 연희의 비용, 군대에서 소비되는 수요 등에 대해 재상이 된 사람은 소외되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권을 하나의 관서나 한 명의 관리에게 맡겨 그때그때 경영하고 고비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구하고 힘써서 겨우 한때의 비용은 구할 수 있었으나 만약 뜻밖의 연고가 생기면 국가는 텅 비게 되는 곤궁함을 면하지 못했으니 또한 가소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사로 하여금 돈과 곡식에 수입되는 수량을 맞게 하고 그 지출은 도평의사사의 명령을 받아 시행하게 했으니 대체로 주례가 남긴 뜻에서 얻은 바입니다. 돈과 곡식의 소재는 관련된 직무에 따라 적어 그 경비의 수량을 나타내려 합니다. 부전, 총서. 부라는 것은 군국에서 요구되는 물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누어 말하면 나라에서 쓰이는 것을 돈과 곡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치전에서 출납의 조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두는 것을 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이 나오는 조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군과 판적은 부가 나오는 바탕이고 경리는 부를 관리하는 것이며 농상은 부의 근본입니다. 부서는 부를 바치는 것이고 조은은 부를 수송하는 것입니다. 수금과 철, 산장과 수량, 공업세, 상업세, 선박세는 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상공, 구경, 녹봉, 군자, 의창, 해민전, 약국이라는 것은 부가 쓰이는 것이며 견면이라는 것은 부의 너그러움입니다. 부가 나가는 바를 알면 백성들의 생활을 두터이 하지 않을 수 없고 주군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며 판적을 자세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가 관리되는 바를 알면 격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가 수송되는 바를 알면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할 수 없고 조언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의 근본을 알면 농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으며 부에 보조되는 바들을 알면 파정을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가 쓰이는 바를 알면 출납을 절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의 너그러운 바를 알면 백성들의 재산을 모두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가 있고 사람이 있은 연후에야 가히 그 부를 얻을 수 있으며 덕망이 있은 연후에야 가히 그 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전에 덕망이 있으면 이에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이에 토지가 있게 되며 토지가 있으면 이에 재산이 있게 되고 재산이 있으면 이에 쓰임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 정도전은 이 때문에 덕망을 부전의 근본으로 생각합니다. 주군. 서울은 사방의 근본입니다. 서울 근처의 군은 부역을 바치고 왕실을 지키니 서울을 보좌하는 지역입니다. 멀리 있는 주군은 별처럼 펼쳐져 있고 바둑돌처럼 넓게 깔려 있으며 모두 그 노동력을 내어 국가의 부역에 이바지하고 세금을 내어 공적인 쓰임에 이바지하고 있으니 왕실의 울타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왕조인 고려 왕씨의 옛 제도를 이어받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바꾼 바도 있습니다. 경기는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으며 나라의 남쪽을 양광도, 그 바깥쪽을 경상도와 전라도라고 했습니다. 서쪽은 서해도, 동쪽은 교주, 강릉도 라고 했으며 도에는 감사를 두어 도관찰 출척사라고 했습니다. 동북쪽은 동북면, 서북쪽은 서북면이라고 하고 감사를 두어 도순문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교화 정치를 널리 시행하고 돈과 곡식, 형벌, 군대에 관한 일을 총괄합니다. 주, 부, 군, 현에는 각기 수령을 두었습니다. 영토가 정비되고 다스려지는 것이 매우 가지런한 것과 임금의 덕망 있는 정치가 수행되는 것을 가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전의 삼봉집이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조선 왕조를 세워나가는 정도전의 고민이 많이 담긴 그런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